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김민정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 씨는 저번에 보니까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던데 처음에 배울 때 한국어가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어 배웠을 때 똑같은 뜻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배우기 조금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한자를 조금 따로 배우고 나서 전문어라든가 그런 언어들이 다 알게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한자 네. 공부도 따로 해주셨군요. 네, 네. 네, 맞아요. 한국어가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배울 때 어렵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캄보디아에 있는 정성훈 씨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성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립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일남 일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훈 씨,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의 큰 명절이었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뿌춘번이라고 그래서 일반 어감으로 따지면 뭐 한국의 추석하고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미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예,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추석은 1년간의 농사를 짓고 그거를 수확하고 풍년을 기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축제의 어떤 그런 명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캄보디아의 뿌춘번은 살아 계신 분들한테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게 아니고 망자들의 혼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기간이 춘번 기간인 거고 그것이 끝나는 날 뿌춘번이라고 하는 그런 있습니다. 네, 그런 명절이 또 있군요. 민정 씨도 혹시 한국에서 뭐 따로 기념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는 따로 기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그리고 근로자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표본 행사를 진행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네. 마침 오늘 성훈 씨가 준비한 영상도 장례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조금 슬픈 일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슬픈 날. 외삼촌이 낮 12시 45분부로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군요. 많이 울었어. 거의 장식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삼촌. 그런데 분위기는 한국 장례식장하고는 사뭇 다르네요. 네. 이게 지금 많이 보셨죠?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집에서. 집에서요? 네, 집마당에서 진행. 여기는 상복을 지금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즉석에서 바로 만든다고요? 네, 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와서 도와줘요. 조회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스님들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나 봐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악기 연주도 있고요.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운구 차량은 한국이랑 굉장히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는 버스 안이나 리무진 거기 뒤에 용을 운구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트럭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운구차에 해서 용을 여기에다가 관을 두게 됩니다. 이거는 운구차가 이동할 때 바닥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완전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다시 떠나기 바로 전에 배향을 피우고 새로운 음식이에요. 아까 제를 지내던 음식은 아니고. 아까
말한 그 돈과 쌀을 네, 뿌리는 네, 네. 행위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 꼭 뿌려야 돼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여요. 네, 많이 와요. 3km 동안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네, 네. 가족 같은 경우는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걸어야 해요? 네, 네. 중국 스타일은 화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안장이 되고, 다음에 캄보디아 스타일. 캄보디아 스타일은 저기 화장장 장인어른이 만든 거 있거든요. 예, 저기로 들어가서 예, 납골 형태로 예, 이렇게 나온다. 이는 뭐예 이렇게 뭐예 뭐 칸코노게 삐 꼬레하고 코크니 꼬레는 뭐이 부부로 같이 무덤을 둘게요. 하이어 해요. 강의는 스마우 같은 것도 또 꼭꼭 따뜻따뜻따뜻 본떠니는 스마우 또 민족에 따라서 달리 하나 봐요. 네, 네. 이게 탑처럼 이렇게 세운대요. 탑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인데요. 전부 다 가족은 아닌 흰색 옷 입는 분들은 다 가족이에요? 이거 네. 나눠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되고 예, 삼촌이 도와줄 거랍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죠. 자식이 예, 스님을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외삼촌 댁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가 스님합니다. 확실히 한국의 장례식장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네요. 네. 성훈 씨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네네.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우선 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한국의 문화와는 달리 캄보디아에서는 아까 민정 씨가 말해 준 것처럼 그 집 안에 있는 마당에서 치르는 것 같네요. 네,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처럼 장례식장이 없어요. 아, 그리고 큰 병원에도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사망 선고를 하고 그 망자를 집으로 또는 고향까지도 갑니다. 몇 시간이 떨어져 있는 고향까지도 앰뷸런스에 타고 가서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례식장이 없고 대부분 집에서 한다는 게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민정 씨는 영상 보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고향의 고유 문화이다 보니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좀 찡했어요. 아. 왜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불 붙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스몰 노래를 불러요. 네. 그 스몰 노래는 진짜 그 사람의 그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애통 그런 감정들이 다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게 되면 왠지 가슴이 찡 하고 올라와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디 누가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 사람을 다 모여가지고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장례를 마칠 때까지 네. 같이 힘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게 돼요. 근데 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상 깊은 게 이제 마을 분들이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장례를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성훈 씨 이렇게 캄보디아에서는 가족만의 행사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건가 보네요. 네, 특히나 이런 장례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상조회나 어떤 뭐 상조 관련된 어떤 그런 업체들이 아직 캄보디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가족의 어르신들 중에
또는 절에서 스님이 이렇게 같이 이 장례식을 절차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서로 이제 돕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에 혹시 또 장례식이나 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 모여서 하고,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족 사회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이 부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한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같은 곳에 좀 모여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 밖에도 제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 전통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운구차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한국의 장례 문화와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국가로서 어떤 불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의식이나 그런 신념들이 이런 장례식 이런 문화에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게 조금은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옛 것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정 씨가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네,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켜야 하는 부분은 꼭 지켜야만이 그 후손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하는 그 장식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진짜 자녀들한테 안 좋은 일을 있다는 것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절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캄보디아에서 장례를 치를 때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나 아니면은 절대 해선 안 되는 뭐 금기시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안 보이게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믿어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자기가 죽었던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되기 전에는 알지 못하게 모든 거울을 안 보이게 해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려한 옷이나 그런 거는 못 입게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옹구차를 이동할 때는 모든 그 친척들이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신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벗어내고 새 집으로 무덤 있는 쪽으로 이동할 때는 뒤에 돌아갈 때는 귀신이 잡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자 돈이라 쌀 쥐밥을 뿌리는 것은 귀신들이 그런 재앙들을 못 내리게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 있는 모든 용품을 그리고 입었던 상복을 다 태워야 돼요. 네, 그래야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용품을 그 영계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집도 일부러 그 종이로 만드는 가짜 집 모델 하우스 네. 그런 거를 풀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돈, 뭐 차 이런 거를 그 태워서 옥외세계에서 그런 물건들을 쓸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진행하게 돼요. 지켜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식 하나하나에 어떤 깊은 신념 혹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럼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절차를 배우나요? 제가 학교에서는 이런 절차는 배워 못했지만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스님한테는 많이 듣고 네, 지키게 하게 되었어요. 네. 현장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군요. 네. 네. 성훈 씨가 영상 내에서 좀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뭐 중국계는 매장을 하고 또 캄보디아계는 화장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캄보디아 분들은 화장을 또 집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리지널 캄보디아 분들은 예전 힌두의 어떤 개념을 좀 많이 딴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캄보디아의 불교가 힌두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화교계, 중국계는 이제 중국 쪽 불교, 이런 쪽으로 따고 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장인어른이 만든 그 화장장은 보통 보면은 시골에 가면 한 동네에 하나씩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는 그 화장장이 원래 없어서 이런 장례를 치를 때 다른 동네에 그 화장장을 빌려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맞물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좀 기금이나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저희 동네에다가 그런 화장장을 하나 만든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마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하나 생겼네요. 네. 네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보니까요, 망자의 자녀가 스님으로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한다, 뭐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 망자의 장남이죠. 장남이 일주일 동안 절에서 이제 스님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일 동안 망자가 본인이 죽은 거를 모르고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녀가 스님이 되고 나면 그 스님이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계속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딱 일주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캄보디아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고인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그 장례 의식이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정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